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미래엔 교과서 1-2 중등이죠. 독서와 연극이라는 대단원에서 두 번째 단원인 토끼와 자라가 본문 학습이고요. 학습 목표는 갈등을 연극으로 표현하기라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갈등을 연극으로 표현한다. 이건 뭐예요? 원래 있던 소설 작품을 각색하여 연극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대본을 쓰기 전에 필요한 과정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대본을 다 완성을 했다면 그 대본을 읽으면서 연출 공책을 살펴보는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갈등을 연극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런 점이 있더라 라는 것을 공부하는 거죠. 그럴 때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요거 먼저 살펴보고 쭉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학습 포인트는 뭐냐면 각색, 즉 소설을 희곡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무엇이냐, 각색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나와 있으니까 그 과정을 한번 보고요. 두 번째는 토끼전, 고전소설이죠. 고전소설 토끼전을 각색한 대본을 읽으면서 연출공책에 기록한 것이 무엇이고 그것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이냐, 이걸 또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끼와 자라라는 희곡에 나타난 갈등이 무엇인지 살펴볼 거고요. 등장인물의 성격은 어떤지, 대사에 드러난 속담, 관용구, 어휘의 뜻이 무엇인지, 어느 때 사용하는 것인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희곡의 특징이 무엇이고 소설과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이냐, 요거를 중심으로 학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36쪽을 보면요, 연극을 준비하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교과서 활동에서는 고전소설 토끼전을 연극으로 표현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는 것이네요. 자, 토끼전은 고전소설이죠. 그런데 판소리계 소설이에요.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판소리를 텍스트로 적은 것을 우리는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하죠. 이 판소리계 소설은 원래 구비적층 문학이라고 하죠. 이 판소리계 소설은요, 원래 근원설화가 있었어요. 근원설화. 설화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라는 뜻이죠. 구비문학이에요. 근원설화를 바탕으로 조선 후기에 향유되었던 판소리라는 공연 문화가 있었죠. 이 공연 문화인 판소리 5마당 알고 있죠? 뭐 춘향가, 적벽가, 심청가, 수궁가, 흥보가, 이런 것들을 문서로 기록한 것을 우리는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판소리가 무엇입니까? 조선 후기에 향유되었던 문학이라고 했죠. 그래서 판소리라는 것은 창자와 고수가 두 명이 공연을 하면 앞에 이제 관람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자가 뭐예요? 노래하는 사람이죠. 노래하는 사람이 노래도 하고 안일이라고 해서 말도 해요. 그러면서 관객에게 재미를 주는 거죠. 그러면 고수는 북을 쳐주고 장단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소리는요, 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전라도에서도 강원도에서도 뭐 경상도에서도 공연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아서 기록을 했죠. 왜요? 이 기록을 해서 이제 판매할 목적으로 기록을 했겠죠. 그러면 이 판소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근원설화를 배경으로 했지만 공연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은요, 이본이 많습니다. 이본이 뭐예요? 다른 이야기가 많다고요. 그러나 등장인물과 주제는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문학을 우리는 적층 문학이라고 해요. 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장소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적층 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끼전은 뭐가 아닌 거예요? 창작 소설이 아닌 거죠. 적층 문학이니까요.
이러한 토끼전을 연극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우리는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연극으로 무엇을 보여줄까라고 첫 단계에서 이게 나왔네요. 무엇을 보여준다는 것은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교과서에서는 토끼전을 읽었을 때 신하들의 갈등, 그 다음에 토끼와 자라가의 갈등, 용왕과 신하들과의 갈등, 용왕과 토끼와의 갈등, 이런 것이 흥미롭기 때문에 이것을 초점을 맞추어서 연극으로 보여준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는 무엇을 보여줄까를 정했으니까 어떻게 준비할까를 또 정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준비하나요? 먼저 대본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대본은 토끼전을 각색한 것이니까 토끼전 중에서 토끼전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으로 줄거리를 만들고 줄거리를 잘 드러낼 수 있게 인물의 성격, 특징을 정한 다음에 연극으로 공연을 해야 되니까 소품, 소도구도 필요하고요. 무대 장치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때 소설의 내용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는 게 포인트예요. 소설을 희곡으로 각색한 거니까 일단 주제와 줄거리는 비슷하다고 보고요.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창의적으로 개성 있게 각색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대본을 준비한 다음에는 연극에 더 재미와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도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필요한 게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래요. 등장인물이 지닌 성격과 특징을 뚜렷하게 드러내고요. 갈등 관계를 잘 드러내고요. 또 현재 우리가 쓰는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면 더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재미있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창의적으로 각색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래요. 연극을 준비하는 단계, 맨 처음 뭐 한다? 주제를 잡는다. 연극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중심으로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형식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결정했어요. 그런 다음에는 뭐라고요? 대본을 작성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본을 읽어봅니다. 대본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대요. 먼저 학생들이 연극의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연극 공연을 하려면 배우도 필요하고 조명 담당자도 필요하고 연출자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들 모두가 같은 자리에서 대본을 읽어보면 자신이 맡은 역할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학생들이 연극 전체 내용을 잘 파악할 수가 있겠죠. 뭐 하면요? 대본을 읽어보면. 그리고 학생들이 거의 모든 역할의 대사를 적어도 한 번씩은 연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색하거나 비현실적인 내용은 고치거나 혹은 흥미로운 요소를 더 추가로 넣을 수도 있겠죠. 또 배역을 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도 수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연출 공책을 만들어요. 연출 공책이 뭐예요? 바로 연출 공책은 연극 제작의 모든 과정이 기록되는 일종의 설계도예요. 그러니까 이 연출 공책에는 무대 장치, 배우의 연기, 의상, 조명, 분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기록되겠죠. 그래서 작품을 완성도 있게 완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거. 그것이 바로 연출 공책이죠. 그래서 연출 공책에는 인물의 성격, 연극의 동기 단락, 또 이야기의 흐름, 배우의 동선 혹은 무대 장치, 조명 이런 게 음악 다 들어가 있는 게 연출 공책이에요. 자, 이렇게 연출 공책도 마련하고 대본도 다 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본을 다 같이 읽어본다고 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순서로 연극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까는 대본을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이제는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맨 처음 대본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역할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연습을 종합적으로 해보고 공연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겠네요. 대본을 낭독하는 것은 그럼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네요. 연극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다고 했죠. 연출을 비롯하여 배우, 미술 담당, 음악 담당 등의 역할까지 대본을 낭독하면서 정할 수 있고요. 대본을 함께 읽으면서 어색하거나 어려운 내용을 찾아 바꿀 수도 있고요. 추가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역할에 따라서 또 준비해야 할 게 있네요. 자, 역할에 따라서 연극에 필요한 내용을 연출 공책에 적는다. 이건 누가 할 역할이죠? 연출자가 할 역할이죠. 그죠? 그럼 연출자는 연출 공책에 장면 단위로 이야기를 나누고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 움직임을 연기할 때 필요한 내용을 적죠. 이런 것을 우린 지시문이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무대 조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소품, 의상은, 음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연출 공책에 기록해 놓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면별로 연습을 할 수 있겠죠. 배우는 대사와 지시문을 익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품 담당자는 소품을 준비하고 뭐 음악 담당은 음악을 준비하고 이런 일을 하겠죠. 그 다음에 장면별로 각자 역할에 맞추어서 연습을 해보고요. 또 동선도 정해보고요. 확인할 내용, 역할에 따라서 정리하고요. 또 전체 연습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공연으로 이어지죠. 자, 그럼 이제 본문 학습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아까 우리가 보았던 학습 포인트 중에서 6번째, 희곡의 특징, 소설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뭐 갈등 과정, 요것 먼저 살펴본 다음에 토끼와 자라 대본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희곡이란 뭐예요? 연극의 대본을 희곡이라고 하죠. 공연을 목적으로 하죠. 등장인물들의 행동이나 대화를 기본 수단으로 하여서 표현하는 예술작품, 이것을 우리는 희곡이라고 해요. 뭐야? 연극의 대본이 희곡입니다. 희곡은요,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죠. 무대에서 공연할 것을 목적으로 해요. 막과 장을 기본 단위로 하는데, 막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의 공연 단위를 말하는 게 막이고요. 장은 배경 단위 혹은 등장인물 단위로 끊는 것을 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이라는 것이 상위 개념이고요. 이 막 안에 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 3장. 그리고 이 막이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막이 둘, 세 개 이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의 막으로 이루어진다면 단막극. 2개 이상이다? 그러면 단막극이라고 하지 않죠. 막 안에는 1장, 2장, 3장, 4장 배경 단위로 등장 인물 단위로 끊어질 수 있어요. 토끼와 자라는 단막극이고요. 3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장이 막의 하위 단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희곡은요, 시간과 공간, 등장인물 수의 제약이 많죠. 왜냐하면 현재 어떤 무대에서 보여줘야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경제적인 이유로 아마 제약이 많을 수 있죠. 배경을 뭐 다양하게 하려면 또 소품이 많이 들고, 등장인물이 또 많으려면 배우가 또 많이 필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거죠. 또 인물의 성격과 의지 때문에 생기는 대립과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돼요. 그리고 모든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형으로 진행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왜? 현재 무대에서 보여줘야 하니까요. 그 다음에 인물, 사건, 배경으로 구성된 이야기 구조를 갖춘 허구적인 글이죠. 누군가가 상상에 의해서 쓴 문학의 한 갈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희곡과 시나리오를 우리는 무슨 갈래라고 그래요? 극갈래라고 합니다. 보여주는 것이죠. 보여주기 위한 문학이 되니까요. 그러면 희곡과 소설의 공통점과 차이점 한번 보고 갈게요. 우리 독서와 연극에서는 하늘은 말 것만이라는 소설과 토끼와 자라라는 희곡 2가지가 나오니까 이 문제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소설은
문서, 즉 텍스트로 이루어진 문학의 갈래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설 같은 경우는 글로 적으면 되니까 시간이나 공간, 등장인물 등의 제약이 없죠. 소설은요. 하지만 희곡은 무대에서 공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약이 있을 거고요. 소설 같은 경우는 사건의 진행이 대화, 그리고 서술자의 서술, 그 다음에 서술자의 묘사, 인물의 그죠? 대화 나왔고,를 통해서 사건이 진행되는 반면에 희곡은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대화, 등장인물의 대사로만 인물의 성격과 갈등이 드러나요. 즉, 사건이 전개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설은요, 시간 선택이 자유롭죠. 자유로운 시제를 쓸 수 있어요. 현재, 과거, 미래. 그죠? 뭐, 며칠 전 일이다. 이런 거 뭐예요? 과거로 갔다가 오늘 그러면 다시 현재로 되돌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희곡은 보여줘야, 현장에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현재 시제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반면에 희곡과 소설은 허구적인 문학이라는 게 공통점이네요. 작가가 꾸며낸 허구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진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갈등을 바탕으로 사건이 전개되죠. 갈등이 있어야 재미가 있으니까. 이를 통해 뭘 전달해요? 주제를 전달하는 것도 역시 공통점이죠. 그 다음에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구성 요소를 가지고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요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희곡을 공부하게 되니까 희곡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죠. 희곡의 구성 요소는 내적 구성 요소, 외적 구성 요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내적 구성 요소는 형식상의 구성 요소를 말하는 걸로 해설, 지문, 대사로 이루어집니다. 해설은 희곡의 맨 앞에 나오는 일종의 지문으로서 뭔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이때는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등장인물, 무대 장치 등을 설명해 주는 것, 연극의 대본이니까요. 맨 앞에 나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해설이라고 하고요. 지문은 지시문이라고도 하는데, 이 지시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무대 지시문이죠. 무대 지시문은요,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배경이 무엇인지, 무대 장치, 조명, 뭐 어떤 음악이 나오는지 이런 것을 우리는 무대 지시문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동작 지시문인데요. 동작 지시문은 등장인물의 대화 옆에 괄호로 보여주면서 배우의 동작이 무엇인지, 표정이 어떤지, 어떤 몸짓을 짓는지 이런 것을 제시하는 것을 동작 지시문이라고 해요. 동작 지시문은 아주 시험 출제 빈도가 높죠. 동작 지시문을 통해서 이야기, 즉 사건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지시문은요, 대화 사이에 짤막하게 넣어 인물의 동작, 표정, 말투, 입장, 뭐 퇴장 이런 걸 다 나타낸다고 했어요. 무대 지시문을 뭐라고도 한다고요? 상황 지시문이라고도 해요. 무대가 지금 어떤 무대인지, 그 다음에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것을 무대 지시문, 그 다음에 인물의 대사 옆에 가로로 나오는 것,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동작 지시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대사가 있죠. 대사는 뭐야? 등장인물의 말을 우리는 대사라고 하는데요. 자, 이 대사에 의해서 이 희곡의 사건이 진행될 거예요.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이런 대사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화, 독백, 방백인데요. 대화는 2인 이상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대화라고 하고요. 독백은 등장인물이 혼자 하는 말을 우리는 독백이라고 하죠. 자, 독백할 때는 자기 반성적인 내용이나 내적 심리 상황을 독백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방백은 뭐냐면 일종의 관객과 이 배우 간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관객에게는 들리나 상대역, 무대 위에 있는 상대역에게는 들리지 않는 말, 이것은 일종의 약속인 거죠. 그런 말을 우리는 방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상 구성 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 이거는 뭐야? 소설의 내용상 구성 요소와 같죠. 그죠? 인물은 등장인물, 사건은 주요 이야기, 그 다음에 배경은 시, 공간,
뭐 이런 거를 말하겠죠. 그 다음에 외적 구성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막과 장에 대해서 잠깐 말한 적이 있죠. 장은 막의 하위 항목이고 배경이 바뀌거나 혹은 인물의 등장과 퇴장으로 구분되면서 막의 하위 단위다. 그리고 희곡의 기본 단위다. 희곡의 기본 단위는 뭐라고요? 장이라고요. 그 다음에 막은 뭐냐면 무대에 막이 올랐다가 다시 내려갈 때까지의 사건을 말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연극을 보러 극장에 가면 이제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커튼이 이렇게 쳐 있죠. 그게 막이에요. 그런데 그 막인 커튼이 이렇게 거치면서 공연이 시작돼요. 그것을 우리는 막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공연이 굉장히 길어져 뭐 한 3시간 하는 공연이다 그러면 배우가 힘들죠. 그러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을 우리는 막으로 구분하면 될 거예요. 한 이야기가 끝났을 때 커튼을 딱 닫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이야기가 진행된다. 그러면 2막이 시작된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이 우리 이 단원의 학습 목표가 갈등을 연극으로 표현하기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갈등 정도에 따라서 희곡은 이런 전개 양상을 보이더라 라는 거예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발단 전개까지는 똑같았죠. 소설에서는 여기가 위기, 절정, 여기 합쳐서 결말 이렇게 나오는데요. 희곡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없습니까? 위기가 없고요. 그죠? 하강은 소설에 없는 거죠. 요게 하나 더 추가되네요. 그래서 발단에서는 소설과 마찬가지로 갈등의 실마리가 제시되고 전개에서는 갈등 시작, 그 다음에 절정에서 갈등체 구조, 하강에서는 갈등 해결의 실마리 제시, 그 다음에 대단원에서는 갈등이 해소되고 끝나는 구조로 되어 있죠. 자, 우리 토끼와 자라는 그럼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토끼와 자라 이야기 알고 있죠. 용궁이라는 곳에 용왕이 있는데 용왕이 나이가 있어서 좀 아파요. 그러면 이 용왕이 신하들에게 약을 좀 구해와라.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약을 먹었는데도 병이 낫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뭐 얘기를 하다가 신하와 그죠 용왕과의 갈등 혹은 뭐 신하들과의 갈등이 있은 후에 자라가 토끼의 간이 명약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용왕이 그래 가서 얼른 가서 그 약을 구해와, 토끼의 간을 구해와. 그래서 이제 토끼가 어디로 가요? 네, 육지로 가서 토끼를 가머니설로 꼬여가지고 용궁으로 되돌아가죠. 그런 다음에 여기가 절정이죠. 토끼가 위기 상황이구나 알고 그죠? 꾀를 내어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어디로 나와요? 육지로 나오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그래서 발단 부분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갈등의 실마리가 제시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갈등의 실마리 제시. 이 부분에 갈등의 실마리가 토끼와 자라에서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1장으로 용왕이 내 병을 고칠 약을 좀 내와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끝에 자라가 토끼의 간을 데려오기로 하고 발단이 끝나요. 그럼 전개에서는요, 자라가 육지로 가서 토끼를 설득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용궁으로 데려오는 것까지가 전개입니다. 자, 이게 갈등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을 물으니까 여러분은 전개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전개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토끼와 자라에서는 자라가 토끼를 설득하여 용궁으로 데리고 오는 부분이 전개이고 이 전개는 갈등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절정인데요. 절정에서는 토끼가 용궁으로 갔는데 기지를 발휘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원래 절정은 뭐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단계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하강은요. 토끼와 자라에서는 토끼가 자라와 함께 용궁을 빠져나와서 육지로 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강 부분에서는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대단원이 결말에 해당하는 거죠. 마무리. 자, 토끼와 자라에서는 토끼는 자신에게 속은 자라를 놀리면서 산속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대단원 갈등이 해소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작품 개관 보도록 할게요. 토끼와 자라는 갈래가 뭐예요? 희곡이죠. 그죠? 고전 소설을 각색한 희곡, 연극의 대본입니다. 자, 교훈적, 비유적, 우화적, 우의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어떤 교훈을 줘요? 바로 이거죠. 헛된 욕심에 대한 경계가 되겠고,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의 중요성이 되겠고, 또 무능하고 부패한 지배층에 대한 풍자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용왕이 그죠? 자신의 병을 낫게 하려고 헛된 욕심을 부렸지만 그 욕심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욕심에 대한 경계고요. 토끼가 그 위기의 상황에서 지혜를 발휘해서 위기를 모면했으니까 자, 지혜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용왕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토끼의 목숨을 뺏으려고 하니 부패한 지배층, 그러니까 용왕은 지배층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무능하죠. 토끼가 속이니까 그대로 속아 넘어가요. 무능해요. 그러니까 토끼는 피지배층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고 또 용왕은 지배층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다 주제를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우리 교과서에서는 용왕의 헛된 욕심과 토끼의 지혜라고만 나와 있으니까 뭐 다 나와도 맞는 말은 되겠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주고요. 비유적입니다. 뭘 비유하고 있어요? 자, 용왕은 지배층을, 그 다음에 토끼는 피지배층을 비유하고 있죠. 이야기가 주는 교훈도 그렇고요. 우화적이라는 것은 인간을 동물에 빗대어서, 그러니까 비유적이죠. 동물에 빗대어서 인간 사회에 대해서 풍자한다 혹은 해악으로 표현한다. 그럼 우리는 우화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토끼전은 우화소설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의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돌려 말한다 라는 뜻이요. 직접적으로 교훈을 전달하지 않고 이 동물들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모습을 돌려 말하고 있다. 그러면 우의적, 우화적 같은 말이 되겠네요. 비유적도 같은 말이 될 거예요. 자, 제재는 용왕의 병과 토끼의 간이죠. 그죠? 이걸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니까요. 그리고요. 여기 토끼와 자라에 나온 이 희곡은요.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야? 해학적인 재미를 주죠. 그래서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뭐 한다? 희화화한다는 말도 쓸 수 있어요. 재밌게 표현한다. 그래서 재미를 준다. 해학적이다. 재미를 준다. 우스꽝스럽게 표현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해학적이다. 희화한다. 우스꽝스럽게 표현한다. 다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을 동물에 빗대어 인간 사회를 풍자한다. 그러니까 풍자적이다 라는 성격도 여기다 하나 더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교훈적이죠. 그죠? 지배층의 무능, 부패에 대한 풍자, 용왕의 헛된 욕심에 대한 경계, 토끼의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갈등을 연극으로 표현하기니까 갈등을 중심으로 봐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토끼와 자라는 1막으로 구성된 단막극이고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는 발단 부분입니다. 용왕, 그 용궁 속의 이야기예요. 용궁 속에서 갈등이 왜 벌어집니까? 용왕이 병이 들어서 이 신하들에게 다그치잖아요. 약 가져와라. 그래서 용왕과 신하들과의 갈등. 그렇게 얘기하니까 신하들이 자기가 희생되기 싫어서 서로
이 상대방이 약에 효험이 있다고 막 둘러대니까 그들 간의 갈등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인물의 성격은 문학에서 반드시 나오는 거죠. 그죠? 서사문학에서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용왕은 어떤 성격이에요? 욕심이 많고 어리석고요.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죠? 타인의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는 욕심. 그런 것을 또 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이 토끼와 같은 피지배층을 억압하려고 하니 권위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독선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빨리 가져와 이런 것을 보니까 성격이 급하고요. 또 토끼가 속이자 그대로 서로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라 같은 경우에는 우직하고 충성스럽죠. 그리고 성실합니다. 왕이 하는 말에 그대로 다 따라요. 고지식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이죠. 그리고 용왕의 명령에 무조건 따르니까 수동적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토끼 같은 경우는 판단이 빠르고 꾀가 엄청 많죠. 자, 자라에게 소가 용궁으로 붙들려 갔는데 가서 보니 자기의 간을 뺏길 것 같아요.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요. 그러자 침착하게 행동하죠. 긴장하는 마음을 내색하지 않고요. 과장해서 침착한 척 하는 걸 보니 판단도 빠르고 깨가 많더라. 그리고 지혜롭죠. 영리하죠. 인기응변에 강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장에 나오는 걸 보면 2장은 뭐예요? 자라가 토끼를 이제 데리고 가는 장면인데 거기에는 갈등이 나타나지 않아요. 단지 자라가 이제 감언이설로 속이는 거니까 겉으로는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 다음 3장에서는 토끼가 용궁으로 잡혀가서 벌어지는 일들이니까 갈등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갈등이 있냐. 첫째, 용왕의 병을 낫게 하려고 토끼의 간을 약으로 쓰려 하니까 토끼와 용왕 간의 갈등, 그리고 토끼, 용왕, 신하와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토끼를 잡아서 간을 얻으려는 용왕과 신하들과 목숨을 잃지 않고 용왕과 신하들을 속이려는 토끼 사이의 외적 갈등이 첫 번째 갈등이고요. 또 토끼의 간을 구하려는 용왕과 자신의 간을,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는 토끼와의 갈등이 있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고요. 세 번째는 용왕의 병을 낫게 하려고 속여서 데려온 자라와 육지로 돌아가고자 하는 토끼 간의 갈등, 또 토끼에게 속아 넘어가려는 용왕과 토끼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게 하려는 신하들과의 갈등. 자, 이해갔죠? 첫 번째는 토끼를 잡아서 간을 얻으려는 용왕과 신하들과 토끼와의 갈등. 그 다음에 간을 뺏어서 병을 고치려는 용왕과 자신의 간을 지켜서 목숨을 지키려는 토끼와의 갈등. 세 번째는 토끼를 속여 용왕의 병을 낫게 하려는 자라와 육지로 도망가려는 토끼와의 갈등. 그 다음에 토끼에게 속아 넘어가려는 용왕과 토끼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려는 신하들과의 갈등이 있다.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갈등 구조는 1장과 3장에 나타나 있어요. 1장은 비교적 단순하고 3장 이렇게 네 가지 다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1장에서는 두 가지 갈등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부터 본문학습 들어가도록 하는데요. 본문학습은요, 바로 토끼전을 각색한 대본인데 연극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연출공책에 적어가면서 대본을 읽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희곡을 읽으면서 어디에 주목해야 돼요? 연출공책에 주목하면서 연출공책을 그렇게 써서 얻을 수 있는 효과,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연출 공책을 그렇게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함께 알아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속담과 관용구, 사자성어, 인물의 성격 파악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행동지시문도 정확하게 보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요 본문은요, 다음 파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일에서 봬요.